네, 공략주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세 가지 공략주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에서 정말 핫한 종목들을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오늘의 공략주, 오늘의 내일의 공략주를 해야 할까요? 이 종목을 한 3종목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를 보시면 아주 길게 원반형으로 이제 만들어진 차트 모양이 그 대접처럼 생겼죠. 이게 오랫동안 이제 그 우하향하면서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주가 많이 흘러내린 종목인데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우상향하는 차트로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큐브엔터라는 업체입니다. 엔터주 중에서도 우리가 JYP나 뭐 그 YG엔터, 그다음에 SM 이런 업체를 많이 기억하시는데 이 큐브엔터도 여자아이들이라는 IP를 갖고 있고 이 여자아이들이 이 큐브엔터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브엔터를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아이들이라는 그 IP에 대해서 이번에 재계약 계약하는 그 날짜가 연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문제가 되지만 이 재계약 때 여러 가지 잡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뉴진스도 역시 재계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여자아이들 전원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 자체로도 이 큐브엔터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계약하는 그 IP, 특히나 성공한 이런 그 아이돌이나 그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재계약 이후에는 그 회사에 큰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1년,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약을 맺는데 첫 번째 계약 기간 동안은 엔터 회사가 이 수익을 많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계약하는 이후의 시점에서는 이 아티스트들에게 나눠주는 몫이 더 많아지죠. 그 대신 이렇게 성공한 IP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성공한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들을 이용해서 이 미래 가능성 있는 젊은 신예 그런 아티스트들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공 가능성 있는 아티스트들 새로운 이런 신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으로 키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우어데이즈라는 신인 보이그룹을 키워냈고 런칭을 시켜서 이번에 데뷔를 시키는 데 성공했고 디지털 싱글로 이번에 컴백을 또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자아이들이 뭐 그 공연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우어데이즈도 같이 거기서 붙여서 공연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큐브엔터는 2024년 3분기, 올해죠. 올해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대주주로 교체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뭐 기존에 이 법인이었는데 이 화장품 회사가 최대주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 회사가 갖고 있던 그 지분을 개인 최대주주에게 넘긴 것이죠. 그래서 이 최대주주가 개인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브엔터는 올해보다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이번에 전환사채도 165억인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 최대주주에게 지분을 일부 배정해 줬죠. 이러면서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르면 이 회사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이 특수관계인들도 다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회사입니다. 그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다려지고 그 이유는 중국이 한알령을 완화해서 내년에 중국에서 공연이 가능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JYP 엔터도 그렇고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이 중국이 한알령을 완화해서 우리나라 한국 아티스트들의 중국 내 공연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 한알령 때문에 중국에서 끼케야 무슨 팬미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알령이 완화되면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고 공연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종목도 어디서 많이 보신 종목일 겁니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게임주 중에 대장주에서 크래프톤에게 대장주 자리를 넘겨주고 이제는 2등주로 내려앉았죠.
그렇지만 이 2등주로 내려앉은 NC소프트가 기존 3년 동안, 지난 과거 3년 동안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기존 먹여 살려주던 리니지 게임은 노후화돼서 점점 이 게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고, 신작 게임이라고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한 게임들은 시장에 나와서 번번이 깨져버리니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개발비는 그냥 매몰 비용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개발한 게임, 이 업체가 이제 개발한 업체들 이 TL이라는 Throne and Liberty라는 게임이 콘솔 버전으로 글로벌 시장에 런칭을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공을 했고, 저니 오브 모나크라는 이 리니지 IP를 이용한 그런 게임인데요. 이것도 시장에서 좀 흥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다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사업 물적 분할을 통해서 내년 3월에 독립 게임별 스튜디오 체제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이게 됐고, 이게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구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리니지 2M이라는 게임이 중국 판호를 이 게임이 런칭한 지 몇 년 만에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년 2015년 상반기 중에 중국 시장에 런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니지 2M이라는 오리지널 리니지 게임을 중국 게이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국의 게이머들은 그냥 리니지 라이크 유의 게임들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오리지널과 이 가짜, 그러니까 리니지 라이크 게임의 차이를 이번에 중국 게이머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 가격을 지금 매수가는 22만 5천 원. 근데 지금 가격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NC소프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22만 5천 원 사이에서 매수를 분할해서 잡으시면다가 이게 28만, 그러니까 21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걸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은 시장 내 리스크가 많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종목의 개별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하락한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28만 원 정도. NC소프트는 이 올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28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같은 효과가 또 내년에 리니지 2M이 중국 시장에 런칭하고 해서 그때는 가격을 좀 더 조정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이게 좀 어려운 종목인데요. 노바텍이라는 업체입니다. 노바텍이라는 업체고, 이 업체는 히토류 자석을 이용한 히토류 자석을 이용한 차폐기, 전자파 차폐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그 마그넷 조립 공장인 닝보 노바텍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원재료 생산 공장인 노바텍 커승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런 히토류를 미중과 무역 전쟁에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 히토류 자석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수출 규제를 중국 정부에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로서 이 노바텍은 그 주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회사가 미중 무역 전쟁이 내년 1월 달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격화될 경우에는 이 히토류 무기와 함께 이 노바텍의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매수가는 12,500원 정도로 예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매수를 하실 때 12,500원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걸 매수하시다가 12,000원이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데 주가가 깨지고 나갈 경우는 시장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시장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이 종목에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발을 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나서 매수 단가를 더 낮춰서 더 많은 수량을 내게 투자금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의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12,000원대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이후에 이 회사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트럼프가 집권을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아껴두셨다가 관심권에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이제 큐브엔터의 경우에는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큐브엔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네. 이게 좀 이거 방송하다 보면 깜빡합니다. 알겠습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좀 찾아봐야 되네요. 네, 큐브엔터가 아이들 전원 재계약 성공했다고 하죠. 그런 만큼 기대감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는 목표 가격 15,5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로 방맹이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브엔터는 2만 원 정도 가격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10분 뒤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연말 전반적인 큰 그림을 잡아주신다고 하거든요. 12월 남은 연말 동안 따뜻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10분 뒤에 5시부터 이데일리온 유튜브를 통해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중 내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문자 샵 3772로 김태훈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